네, 특이점으로 바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월수팀부터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주말도 쉬고요. 월수팀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모레 또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포트 대결에 두 종목씩 담고 함께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이 이어지니까 그때도 또 많은 기대 바라고 그때 두 종목을 편입했을 때 또 수익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두 종목씩 넣는 게 오히려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먼저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2% 떨어졌습니다. 막판에 조금 그래도 낙폭을 축소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무엇보다 코스닥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무려 1.13% 빠졌고 외국인과 기관에 뺀 오늘 매도한 물량을 살펴보면 거의 뭐 2천억 원에 가깝게 뺀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유독 약했습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다가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많이 밀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삼성전자 이슈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을 비롯해서 나머지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15일 날에 한국 시간으로 15일 날에 저녁 9시 30분에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금리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CPI 발표 앞두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다 밀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저 PBR 쪽으로 수급이 확 몰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뿐만 아니라 조선 업종들 전반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코스닥 안에서 오늘 좀 두드러진 하락세는 바로 좀 엔터를 두고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JYP가 엄청나게 빠졌고 JYP가 보면 오늘 52주 신저가 위치까지 10%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고 뭐 SN 도 떨어졌고요. YG 엔터도 떨어지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좀 급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한 이제 2주에서 3주 전쯤 이제 민희진 대표와 함께 민희진 이사와 함께 있었던 하이브의 이야기부터 조금씩 그때부터 엔터의 기류가 이상해지나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확 빠졌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이제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은수 매니저님 지금 엔터의 급락 좀 피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 하반기에는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분기적인 모습은 모르겠고요. 오히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팬심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팬심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아마 절호의 기회이지 않나. 사실 엔터주들이 뭐 개별적인 악재나 뭐 인재권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부졌고 해당 연관성은 이제 엔터주들이 항상 각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제 공연이 있고 매출이 계속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1, 4분기 구간에서 실적이 좀 안 나왔다라는 건 충분히 있을 법한 사유인데 그렇죠. 오늘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사실 너무 과격해요. 이게 맞나? 과하게 많이 생각이 들죠. 나왔다. 정말 좀 과하게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엔터주의 성장성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좋은 매수 기회다. 물론 떨어지는 낙폭에서 잡는 것보다는 반등 시도 차트 돌리면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지금 자리면 정말 저렴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좀 오늘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가. 이게 새로 이제 아이돌 나오는 것보다 버추얼 아이돌 이제 준비할 때 되지 않냐 안 왔냐. 저는 반대예요. 별로 안 좋으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실물이 낫지 않습니까? 아이돌인데. 원래 아이돌들도 보면 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꼭 현실일 이유는 없어요. 트렌드 맞추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좀 돌아갔나요? 네. 어찌됐든. 어쨌든 오늘 시나리오는 엔터주들 좀 아닌 것 같아요. 신작이다 아니면 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돌들이나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북미 수출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 포인트만 짚으시면 되고 저는 개인 중에는 그렇다면 가장 인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엔터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인재죠. 인재인데 인재 부분에서 그나마 잘 이제 컨트롤이 되는 기업이
JYP다 보니까 오늘 JYP가 이 눌린 가운데 엔터주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의 기회도 되지만 그래도 반등으로 좀 돌아서 올라가는 거는 꼭 확인을 해보자라고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명진 매니저님 이번 주가 이제 월요일 이제 한 주가 시작됐는데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 PPI와 CPI가 연일 발표 예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두고 앞으로 좀 이제 길이 좀 어떻게 열릴지 닫힐지가 좀 확실하게 나오는 한 주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CPI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CPI가 저는 부합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합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에 CPI가 좀 어마무시할 거다라는 겁을 좀 많이 주던데요. 네, 겁을 주지만 일단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 뭐 CPI에 좀 집중을 하는 것보다 물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낮아진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향성 자체가 일단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이잖아요. 그 방향성을 찾아가겠거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는 미국에서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미국에서 24년 만에 국채 바이백 같은 것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국채 바이백이 5월부터 또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장기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를 또 낮추게 되면 또 이거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근래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반도체 지원 관련돼서 10조의 세제 지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들이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혜주, 뭐 장비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약간 좀 지루한 구간이지만 네. 이 시기를 좀 잘 버티면 또 우리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 네. 그건 또 스치면 상한가에서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물가는 잡아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밟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 안에서 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쪽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은요, 전선, 구리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압기 다음 랠리는 아예 전선에서 확 나오는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수요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구리 가격도 올라가죠. 구리 가격 올라가면 전선도 그만큼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격포제가 있는 전선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요즘 오늘 보니까 대한전선이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거래량 1위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주가도 상한가에서 조금 내려온 상태로 이제 장 마감이 됐는데요. 이거 좀 포모를 유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좀 과하게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사실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였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이제 넥스트로 전선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전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여러모로 이제 여러 다방면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력 인프라 구축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전력 인프라 노후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도 전력 인프라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향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전력 인프라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선의 원재료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구리 주요 생산국인 페루, 칠레,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광산이 약간 생산이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 규제도 이슈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파업 이슈도 있겠고요. 여러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주요 생산국에서 구리 생산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를 재련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악화를 이슈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구리를 재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 쪽에서 구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하는 업자 쪽에서는 공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0원 후반대에서 지금 현재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대표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선 같은 경우 국내 내수 비중이 올라가면서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수출하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북미 쪽에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오늘 전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지금 뭐 전력 인프라 수요가 계속해서 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뭐 다방면에 지금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력이 부족한데 여름철에도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네.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선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향후에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대세의 섹터가 된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은수 매니저님, 오늘 좀 전선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한전선도 오늘 상한가에서 한 24%로 내려왔잖아요. 뭐 시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장중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이거 좀 불안한 포인트는 안 되나요, 지금? 근데 이게 장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장 중에서도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풀리거나 아니면 고가에서 윗꼬리 만들고 네.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짚었었던 코스닥을 보시면 돼요. 코스닥. 코스닥이 장 시작 초반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15일 날 하필이면 CPI 발표잖아요. 네. 큰 이벤트인데 휴장이니까 그 전에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 쏟아져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고 예. 그런 모습에서 이런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들 내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선행적으로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금융주, 조선주 아니면 해운 그리고 이런 전력 관련주와 제외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악재도 있었고 이 연관성으로 좀 밀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오늘 장에 대한전선이 올라간 게 보시면은 대한전선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IEEE라고 해서 미국의 전력 전시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 나가서 지금 이번에 미국의 전력 수요 교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연계성을 봤었을 때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11일 날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FERC라고 해가지고 EIA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에너지청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FERC는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동일한 이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기사가 11일 날 기준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력 특히나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노후 송배 전망 이거를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다 보니까 대한전선이 어찌 보면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못 갔어요. 왜?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오늘 뭐 재룡전기라든지 다른 종목들 실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대한전선은 좀 무겁다 보니까 덜 갔었던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연관성, 특히나 미국이라는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대한전선도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좋은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특이점이었어요. 우리 기술도 올라갔는데 우리 기술 뭐라고 올라갔냐면은 원전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 원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긴 항상. 근데 우리 기술이 재밌는 게 오늘 그 원전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특징주라고 뉴스가 떴는데 뭐라고 떴냐면은 양자역학 기술 통해 가지고 전력 소모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딱 뉴스가 뜨면서 20%까지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전선을 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전선 만들었다라는 뉴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포모 구간은 포모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있으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장이 조금은 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포모라는 게 사실 그렇게 단순히 너무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이 포모 구간이 왔었을 때는 물론 주의는 하셔야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전선주들은 뭐 포모 구간이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위험성적인 부분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대체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던 게 대체 에너지잖아요. 대체 에너지. 원전, SMR, 태양광, 풍력 그리고 석탄 에너지 관련해서 저는 석탄 에너지 중에 천연가스를 말씀드립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이게 천연가스 쪽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오늘 장도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 보시면은 오늘 천연가스주가 안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 GSE가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는 갔어요.
다른 거. 천연가스 이제 GSE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 좀 많이 커플링을 하다 보니까 상승 비율이 좀 떨어졌는데 그쵸. SK가스, 이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은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LNG 쪽을 제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LNG 선박 쪽, 조선 쪽도 보고 그리고 LNG 가격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해운업까지 오늘 중에 올라간 쪽도 보면은 다 LNG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2013년도에서 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미국의 천연가스가 어느 곳에 활용이 많이 되었는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시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보시면 돼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네. 2022년부터 2023년도 구간까지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죠. 저게 뭐냐면은 전력? 일렉트릭 파워, 전력. 이번에 AI PC 구간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이 미국에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40% 정도인데 총 이 전체 공급량의 비중이 20%가 넘게 차지를 해요. 상당히 높은 비중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동률을 더 올릴 룸이 남아 있다는 거겠죠. 어허.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석탄 발전이다 보니까 수출량 비중에 대해서 줄인다 말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제 들어왔었던 주문건들에 대해서는 수출량을 오히려 더 늘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상황인데 이 천연가스가 제가 항상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이번에 조금 더 빠르게 지금 당장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여름도 옵니다. 나중에 이제 겨울도 올 거고요. 벌써부터 덥잖아요. 그러면 전력 발전하는데 당장 급해 죽겠는데 풍력이랑 SMR 원전 이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지금 가동률 비율이 40%밖에 안 되고 전력 수요 때문에 올라간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천연가스가 이 수요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팔로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력이랑 네.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 쪽으로 팔로잉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쪽 원자재 관련된 이슈 같은 건 또 이제 조범수 매니저가 상당히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이쪽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는 또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혹은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월스트림 방송에서 계속 저희가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쪽 역시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조범수 매니저는 좀 해줬고요. 김병진 매니저님 다시 한번 전선 이야기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산업을 좀 보면은 여기가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시총이 큰 기업들은 엄청 뭐 조가 넘는 시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전선 산업들이. 근데 이렇게 주가는 잘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아지긴 하는데 근데 뭔가 올라가는 폭이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전력망, 송배전망 자체가 네. 1960년대에서 뭐 70년대 이렇게 이제 다 대부분 70% 이상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이걸 30년 단위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넷째로 이제 아메리카라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송배전망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2030년까지는 700조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물론 그 돈이 바로 투자는 되지 않겠지만 그만큼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좀 밝혔던 부분이고요. 그 단위로 봤을 때 굉장히 큰데 지금 실적이 전선주들이 좀 천천히 나오는 이유는요. 네. 공사 순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전기기라고 하죠. 변압기라든가 뭐 초고압 변압기 이런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들이 이제 먼저 건설 상황에서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저는 실적적으로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다.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선주들은 아마 이제 내년 쪽에 또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래 이제 뭐 일진전기라든가 전선 관련된 대한전선도 네네네. 증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실적이 와 정말 잘 나왔네 하는 거는 202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송전 변압 그리고 전력기기에 대한 이 트렌드가요. 저는 이제 짧지는 않다라고 봐요. 굉장히 큰 트렌드고 앞으로 우리가 전기화를 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저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가든 빠르게 가든 가야 될 길이라고 보이는데 그 안에서 송배전 투자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송전 변압기 관련돼서 국내 평균 PER을 한번 보면요. 해외 PER
PER 대비해서 해외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변압기 쪽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고 네. 오늘 전선주가 오름으로써 전선주들의 PER은 해외 평균 기업들보다는 좀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선주들이 어차피 좋아지긴 할 건데 관련한 이벤트가 아마 오늘 저녁쯤에 또 미국에서 발표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케이블 관련돼서 송배 전망 투자 가속화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내일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전선주들은 단기간에 좀 빨리 달렸다 하면 살짝 쉬었다가 좀 쉰 구간을 거쳤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 업종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저는 오히려 변압기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대한전선이나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 내로 뭐 50% 뭐 30% 며칠 그쵸. 만에 올랐으니까 오히려 변압기가 반대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변압기 쪽이 될 것 같고요. 예. 변압기 수입 단가 추이를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네.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 단가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이 변압기를 구매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산이 빠르게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공장도 증설이 빠르게 되지 못하다는 부분이 때문에 변압기 쪽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변압기 생산자 가격 인덱스를 보시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 캐파가 아직 충족되려면 한참 남았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1분기 때도 현대일렉트릭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를 잡는다면 전선도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갔는데 하면 변압기 쪽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변압기 쪽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압기 쪽을 좀 더 강조를 해줬고요. 제가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되게 촌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선 관련주들 아까 계속 이제 미국에 수출한다라는 얘기를 조금수 매니저도 해줬고 김병진 매니저도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선 내수 안 합니까? 왜 우리나라 거에서 하는 거죠? 아무래도 노동 비용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생산 단가가 뭐 반도체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설계만 하고 근데 우리나라 워낙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배터리는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선 같은 건 제가 이게 아는 바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선을 좀 잘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선도 잘 만들고요. 예. 지금 실제로 전선 수출량도 잘 들어가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같은 예를 들면 중국을 좀 예를 들어보면 네. 생산 단가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이 노동 비용이 다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도 단가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 또 해외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풀로 캐파를 돌려도 지금은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 전선 쪽은 지금은 호황을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만 어떻게 보면 전선에 대한 콜을 외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줬고 또 이제 김병진 매니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변압기 쪽이 더 지금 나을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얘기해줬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전선입니까? 뭐 저도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뭐 저도 이제 김병진 매니저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많이 전선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글로벌 피어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다소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전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신규 매수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은 전선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이점은 이제 삼성전자와 이 HBM3, HBM3E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인터넷에서 뉴스로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고 이게 오늘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파장을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오후에 확인했었던 그 뉴스가 지금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뉴스로 봐서 오늘 시장에 이게 반영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해본다면 그때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3E 공급이 지연이 됐다라는 이야기.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하이닉스의 기준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하이닉스 기준을 낸 건지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해석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좀 중점을 잡고 지금 봐야 되는 건지부터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네. 왜 하이닉스 기준을 대는 건가요, 이건? 근데 그게 확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뉴스가 내려갔는데. 이걸 그럼 그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근데 오늘 이 뉴스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닐 확률도 있다라는 걸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사실 근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홍보팀에서 내렸던가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거 기사들이 사실 이거 찌라시성으로 저번 주부터 돌았었던 거거든요. 오늘 기사 올라온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사를 두 개 읽었어요. HBM3라고 올라온 기사가 있었고 HBM3E라고 올라온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까지만 딱 봐도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 좀 찌라시성 기사인데 이 좀 상관관계적으로 오늘 제가 살짝 좀 이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은 네. 삼성전자가 오늘 결국 빠졌잖아요. 뭐 찌라시 때문이든 우려감 때문이든 삼성전자가 오늘 빠졌습니다. 네, 자, 근데 SK 하이닉스는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공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SK 하이닉스 캐파 특히나 프리미엄 구조가 깎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혼자서 독점적인 구조 유지해야지만 그렇죠.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를 응원해야 되는 건지 SK 하이닉스를 응원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좀 포인트를 좀 몇 가지를 짚어드리자면은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과거에 52%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5월달 13일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56%까지 올랐어요. 오른쪽 보시면 되는데 56%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21에서 22년도 때 고가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56%였어요, 비중이. 근데 주가는 아직도 아래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 관련돼서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볼 법하지 않냐.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아니 그럼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향 시장으로 시장 지수만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삼성전자 조금이라도 던지면은 지수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는 시장을 언제나 대응할 때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도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사이 내에서 삼성전자 뉴스가 들려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타임라인이 이번에 이미 다들 알고 계세요. 23년도에 HBM3 양산 그리고 하이닉스는 22년도였는데 24년도에 삼성전자가 기회라고 하는 거는 HBM3E에 대해서 양산과 그리고 공급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타임라인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5세대 HBM3 8단 양산 그리고 2분기 때 3E 12단 양산 계획 3분기 SK 하이닉스는 3분기 HBM3 12단 양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임라인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지금 너무 이른 좀 찌라시성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관련해서 결국에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당장 5월달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 벌써부터 HBM3E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벌써부터 시장에 도나 싶고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걸 바라고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이걸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그래서 아니 왜 합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빨리 그쵸.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제가 이거 타임라인까지 딱 보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이 다음 타임이 중요한데 다음 제품군이 이제 24년도 3분기부터 양산 들어가는 GH200입니다. GH20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 지금 H100과 같은 상품에다가 CPU, HBM까지 이게 다 겹쳐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를 위한 전용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HBM 양이 더더욱이 많이 필요하다. 여기서 HBM3 E12단을 쓴다는 건데 이거 양산 관련돼서 올해 3분기잖아요. 그럼 못해도 2분기 말에서 3분기 사이 나오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에 수율과 관련돼서 너무 이랬다 저렇고 말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HBM3E 공급 소식 나왔다.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7만 원권 내려왔으니까 저가니까 여기서 샀다가 8, 9만 원 오면 팔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모르겠다. 나는 아직 분위기 관련돼서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일단 2분기, 3분기 사이 내에서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이 양산 계획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때문에 밀리지 않는 한 이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 확인하고 들어가자.
지금은 너무 번자로워요. 이게 최근에 너무 이제 맞아요. 데이터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그러면은 명확하게 정답만 보고 들어갑시다. HBM3 공급 나올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자. 다만 이렇게 가면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일부 좀 훼손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더 레벨업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그 자리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또 오늘 마침 또 시장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또 삼성전자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진짜 삼성전자에서 뭐 공시를 통해서 이제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에 이제 HBM 공급을 했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워낙에 좀 뉴스가 난무하기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김병진 매니저님 이렇게 네. 뉴스가 난무를 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뉴스 딱 보면은 삼성전자 빼야 되나? 정신없이 가고 하이닉스 사야 되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지금 그 독점 우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높아 보이고 오늘 나왔던 소식, 뭐 소위 말해서 이 찌라시라는 소식 안에서 보자면은 TSMC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TSMC와 SK 하이닉스가 삼성에게 주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진짜 돌파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늘 보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율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후문으로는 뭐 수율이 좀 나오면은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뭐 조범수 매니저님이 앞서 너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시를 통해서 납품했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좀 해줘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을 NCF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모이디드 언더필, 매스리플로 모이디드 언더필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작은 칩에다가요 구멍을 수천 개를 뚫어야 되고 그거를 잘 적층해서 잘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단기간 내에 딱 쉽게 뚝딱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HBM 그 2단에서는 2E까지는 뭐 삼성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NCF 방식으로 잘 납품을 했는데 3E가 넘어가면서 입출력 단자수도 높아지고 뭐 구멍도 더 많이 뚫어야 되고 이거를 연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우위에 있는 거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보시면은 저는 이제 삼성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또 이제 좀 올라오고 있고 이 기술이라는 게 또 향후에 언제 또 갑자기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 개발해서 납품했습니다라고 급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기업들이 이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비밀 유지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모두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왔다 사라진 뉴스보다도 공시 언제 나올까를 좀 지켜보고 그거를 빼더라도 이 기업이 괜찮은가? 이거를 봤을 때 전반적인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지네. 이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지켜보시면은 저는 삼성전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HBM 포인트를 본다면 하이닉스 포인트 하이닉스로? 아직까지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HBM을 양산을 해서 AMD에는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이 AMD 납품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만든다라는 게 증명되기가 어려운 겁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가장 이제 GPU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쵸, 예. 엔비디아한테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왜 SK 하이닉스 기준을 적용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TSMC가 생산을 하고 있고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부터 SK 하이닉스랑 협업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를 향후에 더 지금 오히려 눌렸을 때 더 사야 되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맞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상승 사이클 접어들면서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매수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만 팔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SK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거부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보다 현재 우위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거부당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인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뭐 최근에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 22일에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 전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눌렸던 이유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고평가이냐 아니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시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면 그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다시 매수하셔도 된다. 대신 그때 매수하실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좋겠지만 SK하이닉스 밸류체인도 한번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심으로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는 게 향후에 주가 상승할 때 조금 더 업사이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이슈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이슈도 있었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도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봤을 때 반도체는 좀 매력적인 섹터는 그때까지 한 2주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은 반도체는 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여전히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반도체는 포트에 넣어서 가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굳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언론 기사가 내려가기도 했지만 아까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5월 1일 날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E를 거부했고 2주간의 개선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그 2주가 곧 다가옵니다. 5월 1일 날에 거부했고 지금 5월 13일이니까 곧 다가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얼마 머지않아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뷰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도 오늘 정말 소수의 종목만 올라갔고 대다수의 반도체는 좀 누워버리는 하루를 보여줬거든요. 그럼 조금수 매니저님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뭐 HBM 이제 수율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좀 담아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이미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매수해도 물론 문제는 없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빠진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소부장 관련돼서도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원책과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10조였나요? 이번에 지원책 나왔었던 네, 10조로 맞아요, 기억하고 맞아요. 있는데 사실 10조면은 미국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한 기업한테 그냥 딱 주는 금액이잖아요. 네. 10조로 모자라요, 사실. 10조로 모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소부장보다는 결국에는 돈 버는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쪽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강해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소부장 이 반도체 섹터들을 보시면 레거시안과 연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4월 수출 기준으로 낸드랑 디램 같은 경우에는 3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월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40%의 또 수출을 보여준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레거시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레거시와 HBM을 분류해서 보셔야 하고 맞아요. HBM 향만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다시피 만약에 매수 저가권 접근하실 거면은 앞에서 이거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삼성전자향 HBM이냐 아니면 SK하이닉스향 HBM이냐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건 이미 기대치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조정까지 나왔으니까 맞아요.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실적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실적까지도 지금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느냐 이 3박자까지 전부 다 지금 체크를 하셔야지만 지금 반도체 저가 매수를 하는 거지. 네. 당장에 역시나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되고 HBM3 공급도 봐야 되고 확인할 게 많으니까 확인하고 사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반도체를 투자할 때는 확인해야 될 게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조문수 매니저의 답변을 들으니까 오히려 갑자기 지금 궁금해지는 건 뭐 예전까지는 뭐 지난주 그리고 뭐 지난 과거까지는 뭐 HBM 관련해서 우리 뭐 삼성전자 사야 돼요, SK 하이닉스 사야 돼요 이런 걸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소부장 투자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더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HBM 그리고 소부장 단에서 이쪽 좀 중소형주들이 더 매력적일까요? 김병진 매니저님 아니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형 종목 이쪽 두 개 이쪽이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반도체는 지금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 종목들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HBM 관련주들 그쪽이 낫다고 보세요? 소부장과 HBM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네, 화면에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이거 네. 보면서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를 사셔야 되는 이유가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사만 놓고 이제 논리성을 평가를 해보면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거지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HBM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5월달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글 개발자 회의를 있고요. 아마존도 이제 서밋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5월 16일에. 그리고 이제 5월 21일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회의 있죠.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도 20일 날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 22일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만 놓고만 보더라도 5월 말부터 6월이 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6월 4일 정도가 되면 이제 또 젠스낭 CEO가 대만 컴퓨텍스 이 2024를 또 진행을 하면서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이 부분 일단 일정만 놓고 봐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적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TSMC의 4월 매출 이 부분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TSMC가 4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작년과 이제 같은 월로 봤을 때는 매출이 60% 이상 증가를 했고 전월 바로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20% 이상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HB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지금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좀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우리가 가장 기다리던 투자 관련된 소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러스트벨트에 4조 원대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했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조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투자할 거야? 이건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지을 게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인천의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또 선정을 했고요. AGU 플러스도 파주에 신규로 또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관련된 소부장이라든가 HBM이 데이터 센터 또 서버에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또 다 실적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주도주격으로 또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우리가 반도체 업황 계속 좋아질 거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구분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는 게 좋다. 떨어질 때마다 사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이제 삼성전자와 오늘 있었던 이 HBM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오늘 또 조선에 대한 이야기,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보면은 바야흐로 조선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조선 섹터가 조선주들, 대형주들은 이미 지금 신고가도 올라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뭐 신조선가 가격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함께 좀 붙여지면서 이건 격포제 그리고 사이클도 지금 맞아 떨어져가면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조선주들이 가장 잘 올라가는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업황 자체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수주받았던 물량이 올해부터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을 네. 합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다. 뭐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미포 뭐 이런 종목들, 삼성중공업 같은 전반적인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제 메인 조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밑에 하부단,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 그쵸. 같은 경우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뭐 조선 엔진 같은 경우에는 STX 엔진도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본행제 쪽으로는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이텍도 움직였고, 지난번 제가 추천할 때 말씀드렸던 피팅 업체인 성강매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여지없이 화장품이나 조선 업체들로 수급이 부각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실적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만한 게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조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한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 업체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선 업체들의 이제 업황을 가늠할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게 신조선가? 신조선가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슈퍼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기존에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보통 한 2, 3년 정도 계속해서 매출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 2, 3년은 실적이 끄떡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실적 성장주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에서 조선주들은 향후에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문수 매니저님은 지금 조선주 어떻게 보이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거의 뭐 이제 신고가 랠리에 들어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차트에서 HD현대중공업 지금 보면요 작년 7월 최고가 라인하고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이클의 상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오히려 안전하게 하나오션이 덜 올랐다 보니 하나오션을 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조선주에 대한 답은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제 포트내 종목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최고가 오늘 랠리로 쭉 간다. 신고가 딱 찍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부가치 선박 관련돼서 룸이 남아 있다 그쵸.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욱이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관점도 오를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삼성중공업을 더 주목하는 이유가 LNG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저는 최근에 결이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천연가스 LNG로 연 이어가는 건데 그렇죠. 오늘 이게 뭐냐면은 SK 이제 이 조선 이게 30년 된 선박이에요. 30년 된 선박. 최근에 선박 관련돼서 중고성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경기 내지.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벌크 선항 관련돼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이 특히나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게 중국향 비중이 최근에 다시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간 게 중국 때문에 올라갔는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으니 그 부분도 반사수혜적으로 좋고, 이 노후화 선박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이제 30년 넘어가고 30년 가까이 되는 선박들이 대략적으로 60에서 70척이 넘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다 이제 이거는 이 기사는 보시는 거는 이제 첫 구형 LNG선이 폐선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구형선들 앞으로 이제 환경 규제에 발 맞춰서 폐선되고 새로운 LNG 선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 시추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유망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관련주들이 사실 저희가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월봉 기준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저가권에 있었던 만큼 이거 월봉으로 월봉이에요. 보면 뭐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월봉으로 보면 뭐 이제 네. 시작이죠.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기 민감한 섹터 내로 다시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저는 LNG랑 연관되어 있는 뭐 삼성중공업 아니면 뭐 현대조선미포,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로잉 하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방어적인 모습을 취할 때 금융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금리 인하 1회밖에 안 할 거다. 올해 잘해도 1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은행주도 계속 고금리 장기화 수혜주로 올라가고 이런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시향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굳이 조선주가 지금은 없으면 안 된다. 조선 연관주는 지금 한 종목이라도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고 조선주가 더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콜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LNG와 또 연관성이 높은 종목, 기업이 더 높은 좀 상승률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또 조작가, 또 조범수 작가가 이야기를 같이 해줬습니다. 자,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김병진 매니저님 앞서 반도체 이야기할 때 지금 반도체 쉬어갈 때 무조건 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시죠? 반도체가 쉴 때 조선이 올라가거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지금 상황 조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니저님은 보면 다 좋다 그래요.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거? 준도 잠깐은 화면을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조선 가격은 네. 이게 떨어지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조선 가격이 크게 떨어질 일이 없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또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중국이 또 조선 쪽으로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 대리가 진행이 되면 반사수에는 또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또 조선 업종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신조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는 높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요. 저는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크게 떨어질 일이 없다. 그래서 신조선가 좋고 중고선가 가격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 기업들의 이익에 딱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속적으로 더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 얘기한 시나리오에서 반도체가 상승하는 시간이 좀 빨리 오면요. 네. 조선이 같이 못 따라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 매매를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네.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트폴리오를 짜서서 뭐 반도체 업종이 좋아도 이걸 다 넣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일부, 뭐 또 좋은 업종 또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업종 만약에 한 종목이 너무 좋아서 한 종목만 너무 다 사버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좀 골고루 좀 업종별로 좀 몇 가지를 다 담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럼 조선주까지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세 분 이야기 다 들어보면은 조선주는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좋은 것, 호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선주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좀 있습니까? 혹시 세 분 뭐 악재, 조선주의 악재는 이거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다. 뭐 생각나신 거 있으십니까? 뭐 사실 그러면은 악재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성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이 좀 그래도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확 올라가면은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국내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자금이 어디로 쏠립니까? 전력 전선 관련주 쪽으로 다 쏠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수준이 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 있는 만큼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쏠린다면 그럼 수급적인 요인으로 일부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다만 조선주가 저희가 좋다 말씀 전해드리는 게 일단 수급 말씀 전해드릴 때 수급이 최근에 너무 좋아요.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금투 연속적으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도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수주권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여부인데 이제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LNG 특히나 폐선박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중국은 저렴한 성과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많은 수주권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선 특히나 이 가격이 비싼 선박에 대한 수주권이 많이 들어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이 FLNG선이라고 해가지고 시추선이 있어요. 엄청 비싼 겁니다. 이거 두 척이나 수주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수주권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연 단위로 좀 길어져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은 만약에 그럼 조정이 나온다 해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김병진 매니저님이나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조선주의 악재는 딱히 없다. 뭐 생각나신 거 따로 없으십니까? 그럼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악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 수주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 이후에 넥스트 수주가 어디에서 나올 건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뽑는다라면 그거고요. 하지만 뭐 굳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주 받은 것만으로도 해서 이제 한 2, 3년 동안은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 크게 이제 추가적인 수주 때문에 걱정하면서 투자를 미룰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넥스트 수주라는 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6월, 7월 이 안에 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마 언제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이제 넥스트 수주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더라도 조선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따박따박 이제부터 찍힐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주가 더 나온다라면 지금보다 더 밸류업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초호황으로 좀 가는 길로 맞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이점 3가지 이야기 모두 좀 나눠봤습니다. 전선주에 대한 강세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이 전쟁, 앞으로 패권 누가 잡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특이점 3개 모두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이 이제 5월에 그렇게 방송하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2종목을 챙겨왔고요. 지난주에 2종목 챙겨왔는데 상당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에 대한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어떤 공격적인 2종목을 갖고 왔을지 그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